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차갑던 기온이 점점 사라지고 봄 기온이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봄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식품이 있죠. 냉이, 달래, 쑥인데요. 오늘은 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들지만은 옛날에 농촌에서는 봄이 되면은 바구니를 옆에 끼고 쑥을 캐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는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쑥은 부드럽고 향이 좋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중요한 식재료 역할을 했죠. 또한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쑥은 국화과에 속하는 열애살이 풀로 원산지는 아시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서나 쑥쑥 잘 자란다고 해서 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허브 식물이죠. 모든 풀의 왕초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극한적인 환경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자생하는 풀로 농촌 들녘이나 길가, 제방, 밭두렁, 과수원 언저리, 황무지 등지에서도 잘 자랍니다. 또 쑥은 신비한 약효를 지니는 그런 식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설화에서도 곰이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원폭 때 식물 중에서 최후까지 살아남은 식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쑥은 예로부터 약으로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그래서 약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약효가 가장 강한 시기는 이 단오 전후에 캔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면서 복통이나 구토, 지혈 등에 이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또 뜸 재료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죠. 또 입욕제로도 이렇게 많이 사용해 왔는데 여성들의 자궁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서 뒷물하는데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쑥은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마늘, 당근과 함께 성인병을 예방하는 3대 식물로 이렇게 꼽히기도 하는데 봄철에 연한 쑥을 채취해서 쑥국이나 쑥떡, 쑥차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봄에 나온 작은 쑥을 애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생잎을 빻아서 즙을 내서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또 단호에 채취해서 말린 쑥을 하룻불에 태워서 여름철에 날아드는 여러가지 벌레나 해충들을 쫓기도 했고 집안의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속신으로 집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린 쑥을 집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약쑥은 이 삼진날과 5호 단원 무렵에 채취하는 그런 쑥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 쑥은 3, 4월의 대표적인 식물이죠. 쑥의 꽃말은 평안이라고 합니다. 쑥을 보관할 때는 잎부분이 밑으로 처지게 성글게 엮어서 매달아 두었다가 완전히 말리지 않는 상태로 통풍이 잘 되는 그런 한지로 싸서 수분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발효되는 쑥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릴 때는 이제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쑥은 종류에 따라서 채취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의 유명한 의사 화타는 3월에 인진쑥은 능히 병을 고치지만은 4월에 제비쑥은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채취 시기가 너무 빠르면은 약성이 약하고 너무 늦으면은 독성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쑥은 또 오래 묵힐수록 좋은 약재가 되는데 7년 묵은 병에 3년 묵은 쑥이 병을 구한다라는 맹자말도 있습니다. 식용으로 사용하는 쑥은 참쑥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약용으로는 인진쑥을 많이 사용합니다. 뜸으로 뜨는 그런 쑥은 싸주아리를 주로 쓰는데 이렇게 쑥은 용도에 맞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용으로 쓰는 쑥은 단오 때 채취해서 말린 인진쑥이나 사자발쑥을 최고로 이렇게 여깁니다. 강화쑥은 먹을 수 있으나 이 먹는 쑥인 인진으로 뜸을 뜨면 안 되고 막쑥이나 만약에 인진쑥으로 뜸을 뜨면은 힘줄이 오그라드는 그런 화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뜸을 뜰 때는 반드시 뜸뚝을 쓰는 게 좋습니다. 쑥은 또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데 나라마다 효능의 차이가 많다고 하는데 그 유럽이나 러시아의 워무드로 부르는 그런 쑥은 독성이 강해서 쓸 수가 없고 프랑스나 독일 등지의 쑥은 간질 발작이나 환각 등을 일으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쑥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식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참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한방에서는 애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식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약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뜸을 이렇게 만들 때 뜸 뜨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약용으로 사용할 때는 이 혈액순환을 돕고 또 소화작용을 돕고 여성질환을 개선하는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철쑥이 있는데 사철쑥은 우리가 사철 생존한다 그래서 이 사철쑥이라고 부르는데 이 한약에서는 이 인진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주로 황달이나 지방간, 간경화, 간암 등을 치료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똥쑥이 있죠. 개똥쑥은 이 약재 이름으로는 황화호라고 부르는데 열을 내리거나 아니면 가려움증, 또 진해, 거담, 천식, 당뇨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쑥이 있죠. 비쑥은 사철쑥과 비슷한데 겨울에는 지상부는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그 신장 결석이나 아니면은 여성질환, 또 자궁출혈, 신경쇠약, 두통 등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사주아리가 있는데 사주아리는 주로 뜸용이나 약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모세혈관을 좀 튼튼하게 하고 고혈압에 좋고 뇌출혈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비쑥이 있는데 이 제비쑥은 일반 쑥보다는 색이 약간 짙으면서 산에서 이렇게 많이 자랍니다. 열을 내리거나 소염작용이 있고 또 이 간경변이나 간열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쑥의 종류별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시면은 주로 이 들에나 이렇게 야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 식물들입니다. 문헌상에 나와 있는 쑥의 효능 보겠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쑥을 복용하면 음기로 작용해서 모든 한석을 쫓아내고 쑥살의 기운을 융화시킨다. 뜸을 뜨면 여러 경락으로 들어가서 병사를 치료하고 가라앉아 있는 병이 일어나면 건강한 것이니 그 공이 적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명의별록에서는 쑥뜸은 백병을 치료하며 다려 먹으면 이질, 토열, 부인, 하해를 멈추게 한다. 음기를 잘 통하게 하고 세살을 잘 돋게 하면서 풍한을 예방하고 자식을 갖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약성론에서도 부인들의 하해를 멈추게 하고 안태작용이 있으며 복통을 멈추게 한다라고 했고 신추본초에서는 하열, 코피, 농열이 나오는 이질에는 다려 먹거나 환으로 만들어 먹으면 효과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쑥의 효능 보겠습니다. 쑥은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맵고 쓰면서 비장경, 간경, 신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경락을 따뜻하게 하고 지혈작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허한성 출혈 증상을 멈추게 하면서 부인들의 하혈에 특히 좋고 자궁이 찬 증상을 개선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찬기운을 없애주고 통증을 완화시켜 생리를 조절한다라고 했는데 아랫배가 차고 통증이 있으면서 생리통, 불임증, 생리불순의 효과가 있습니다. 습을 제거하고 가려움증을 멈추게 하는 그런 효능도 있는데 여성들의 냉대화에 효과가 있고 음부 소양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태작용도 있는데 태동불안으로 습관성 유산에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영양학적인 쑥의 효능을 보겠습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고 또 엽록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 좋고 각종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에도 이렇게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더 높여주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쑥의 시네올 성분은 유액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소화를 돕고 또 유해균을 억제시키면서 지방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 쑥에는 베타카로틴이나 요모긴, 아르테미시닌 등이 풍부하게 이렇게 들어있어서 항암작용이 있고 미네랄이나 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간 해독이나 간 기능 개선에 이 효과가 뛰어나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쑥은 백열구의 수를 늘려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비타민 A도 풍부하기 때문에 신체 저항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B1이나 B2, C 등은 에너지 대사를 이렇게 도와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서 냉증을 개선하고 섬유질도 또 풍부하기 때문에 장의 연동운동이나 쾌변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베타카로틴은 노화 예방이나 각종 성인병 예방,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 성분도 있기 때문에 나트륨과 노폐물 이렇게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쑥의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음이 허약해서 허열이 올라오는 사람이나 혈액에 열이 있어서 종기나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쑥떡이나 쑥차 정도는 이렇게 약효가 약하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만은 약용으로 사용하는 쑥들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또 기운을 잘 소통시키므로 기가 없이 허약한 사람들도 이 쑥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쑥은 이 발효식품에는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방부 효과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발효균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또 풍열감기로 인해서 열사가 인체 표면을 침범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도 이 쑥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평소에 장기적으로 이 약효가 강한 쑥은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래 복용하면은 진기를 상하게 한다고 본초통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집에서 쑥차를 만들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쑥차 만드는 법 보겠습니다. 이 봄에 어린 쑥을 채취해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물기를 빼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늘에 널어서 잎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천천히 말립니다. 솥이나 이 후라이팬을 달구어서 장갑을 끼고 수분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덮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리병을 깨끗이 소독해서 쑥차를 담아 보관해 놓고 마실 때 쑥차 10g 정도씩 덜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서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쑥떡이나 이런 그 쑥 음식을 할 때 나중에 쓰기 위해서 보관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쑥을 채취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손질한 다음에 삶아서 적당량씩 팩에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면 됩니다. 삶은 뒤에 냉동실에 보관할 때는 수분이 약간 남아 있는 상태가 좋습니다. 또 쑥을 건조시켜서 보관할 때는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보관해 두었다 가끔씩 꺼내서 날씨가 좋은 날 이렇게 꺼내서 햇빛에 말려야지 습기와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쑥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을 보겠습니다. 봄에 나오는 어린 순은 향이 향긋하고 부드러워서 식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약재나 뜸쑥으로도 이렇게 사용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순으로 여러가지 쑥국을 끓여 먹고 또 쑥떡이나 쑥설기, 쑥인절미, 쑥버무리, 쑥전, 쑥단자, 애탕, 쑥절편, 쑥경단, 쑥밥, 쑥나물 등을 만들어 먹어왔습니다. 또 어린 쑥을 덮어서 쑥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빵이나 머핀을 만들 때 이용하기도 하고 또 파스타나 면류에도 쑥즙을 짜서 넣어가지고 녹색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쑥으로 만든 떡 종류입니다. 이 쑥으로 쑥 인절미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쑥 설기를 만들기도 하고 쑥 절편이나 또 쑥 송편, 쑥 가래떡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다리 쑥국도 끓이고 또 쑥 된장국이나 바지락 쑥국, 쑥 수제비도 만들기도 하고 또 쑥을 넣어서 계란을 삶아 먹기도 하고 들깨 쑥국을 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쑥으로 만든 요리 중에서 쑥버무리가 가장 유명하죠. 만들기도 간단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많이 먹었습니다. 쑥버무리 만들어 먹고 또 쑥전을 이렇게 만들어 먹기도 하고 쑥으로 차를 끓여 마시기도 합니다. 쑥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으로 이용하는 쑥은 봄에 나오는 부드러운 쑥으로 애엽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종류의 쑥은 주로 약재로만 사용을 합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 가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파릇파릇한 쑥이 많이 나옵니다. 공해가 없는 청정 지역에서 쑥을 캐어서 맛있는 쑥 요리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